그다음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유출이 됐고, 지금 정부에서는 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겠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되게 어이없는 발표가 나왔는데,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되게 덥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여기를 시원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쿠팡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사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쌤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몰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로켓 배송으로 하나 주문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이용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쿠팡에서 얼마 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쇼핑몰 이용하실 때마다 고민되시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번에 참여연대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이고 목이야. 참여연대 도착했습니다. 지금 만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깐. 잘 만났다. 잘 만났어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 잠깐 될 것 같은데, 잠깐 네네.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쿠팡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점을 해결해 주실 궁금점 다시 죄송해요. 네. 괜찮아. 시간 많습니다, 우리. 자, 우리 쿠팡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 2월에 이제 정부 민간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3,30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실제 조회된 걸로 하면 1억 5천만 건 정도가 조회가 됐어요. 주소라든지 연락처, 그 다음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유출이 됐고, 아마 6월 중에는 과징금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쿠팡이 또 이제 두고만 보고 있진 않죠. 여러 로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한국 정부에다가 이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쿠팡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왜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쿠팡 우리나라 기업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총수도 국적이 미국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고, 작년 1분기에 쿠팡의 미국 정재계 로비한 금액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1분기에는 26억 정도, 그러니까 한 2배 정도가 늘었죠. 이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집단소송제도 같은 걸 도입하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쿠팡처럼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엄청난 과징금을 받기도 하고,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SKT가 이제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1,300억 정도 과징금을 냈는데, SKT랑 쿠팡은 또 좀 달라요. SKT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된 거잖아요. 근데 쿠팡은 내부 직원의 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나간 거죠. 쿠팡은 SKT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SKT보다 유출된 수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책임도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은 과징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과징금들이 우리나라에서 부과가 될까요? 쿠팡에게? 지금 정부에서는 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겠다 하고 있는데, 실제 쉬워 보이진 않고요. 다만 과징금을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제 쿠팡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소송제도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개개인이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근데 미국은 한 50명 정도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다 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한테만 보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피해를 본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보상을 받는 분들은 이제 소송을 직접 제기한 분들.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더라도 물어줘야 되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이득인 거죠. 국회가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행히 지금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을 만들겠다, 지금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크게 반발할 거라서 하반기에 이제 법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뭔가 나선다고 말은 하지만 계속해서 말만 하고 실제로 그게 입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 참여연대가 올해 초에 이제 여러 소비자 단체들 그리고 노동 단체들하고 같이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라는 이제 연대기구를 꾸렸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법안도 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의 요구가 좀 국회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이라든지 대대적인 캠페인 할 거니까 저희 회원분들, 시민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말고도 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쿠팡 또 어떤 문제 있었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쿠팡 문제라고 하면은 아마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올해도 되게 역대급 폭염이랑 강우 이런 것들이 벌써 예고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그냥 또 이런 그 과로사 문제들이 반복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만 해도 택배 노동자분들이 한 8분 정도, 제가 아는 것만 8분 정도 돌아가셨다고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쿠팡 의장, 김범석 의장이 그런 과로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계속 그런 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국감에서 그 증언 나왔었잖아요. 회의실에 모인 쿠팡 직원들, 개인 모니터에 대형 스크린까지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했습니다. 물 마시기, 잡담 등 장 씨가 일 안 한 듯한 장면을 최대한 모으라고 합니다. 초단위로 이 영상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든 그 쉬는 모습을 포착을 해라. 열심히 그렇게 일할 리가 없잖아.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하는 그런 제보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도 되게 어이없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되게 덥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여기를 시원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체온이 높은 노동자를 골라내겠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사실 지금도 너무 급한 일 있으면 사실 쿠팡 쓰게 되는데 쿠팡 많은 분들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싸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품이 되게 싸다라는 게 쿠팡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쿠팡에서는 왜 그렇게 똑같은 상품을 싸게 팔 수 있을까를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상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굉장히 후려쳐가지고 싸게 팔도록 강요를 하고 그리고 그 쿠팡에서 정해놓은 어떤 매출표를 맞추지 못하면은 광고 상품을 사게 해가지고 본인들의 마진을 보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참여연대가 했었잖아요. 공정신고도 공정에. 했었죠. 그래서 과징금 네. 처분도 받고 이렇게 썼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다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살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도 온라인에서 물건 사려고 할 때 다른 온라인 쇼핑몰하고 쿠팡 비교했을 때 사실 쿠팡이 싸긴 싸더라고요. 그 와우 회원 멤버십 써보셨나요? 썼다가 쿠팡 문제 생기고 나서 와우는 탈퇴했어요. 네. 그 쿠팡 와우 회원 멤버십이 되게 쌌다가 이제 쿠팡이츠 무료 배달 시작하고서 그 한 달 뒤에 확 뛴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요금이 너무 확 올라버려가지고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탈퇴는 못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하고 싸고 막 이런 그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전형적인 영업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무료 또는 싸게 내놔서 가입자를 많이 모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 그러니까 독점이 되면 이제 그때는 요금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경쟁 사업자들이 모두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요금을 올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서비스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쿠팡 생태계 안에 되게 묶어놓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그래서 쿠팡이 아닌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다른 업체들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이버의 경우 이제 뭐 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자사 우대, 자기 회사의 경쟁력을 좀 더 우대하는 그런 불공정 행위들을 저질렀었어요. 아마 카카오택시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카카오택시 불렀는데 바로 앞에 지나가는데 오히려 5분 거리에 있는 택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일반 택시가 아니고 자기네 가맹 택시에다가 먼저 콜을 주는 거죠. 이런 불공정행위를 저질러가지고 저희가 공정위 신고를 해서 한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이 어떤 그런 공격적인 소비자 후생 시장 전략이 좀 다른 서비스들한테 전파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온라인 배송 아니면은 당일 배송, 다른 기업들도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우리 사회를 더 빨리, 더 싸게, 무조건 더 많이 약간 이렇게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팡은 또 다른 플랫폼 기업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주로 중개만 하거든요. 근데 쿠팡은 중개도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팔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 행위를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기업들이 사실 자기 기업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런 상수를 부리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 문제들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21년도 이렇게 그런 그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부터 그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 불공정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쿠팡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딱 신고를 하면은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때 가서는 이제 시장 다 독점했고, 다 독점 끝났고, 그때 가서 과징금 처분이라고 해봤자 그냥 투자 비용이나 마찬가지인 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이제 미리 독점 기업들을 좀 지정을 해서 그런 불공정 행위들을 빠르게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하네요. 국민들은 예를 들면 무슨 벌금 같은 거 낼 때 사실 몇 달, 몇 년씩 유예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우리가 맨날 그럼 시장 가서 장 보고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좀 그런 규제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법들, 노력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안 쓰기는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너무 싸고 편리하니까요. 맞아. 그런데 아예 끊겠다 생각하기보다는 좀 줄여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매번 음식 배민으로 시켜 먹다가 한 2번 정도는 내가 가서 직접 포장을 한다든지, 쿠팡도 굳이 꼭 다음날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냥 관성적으로 새벽 배송 많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당장 내일 필요하지 않은 거는 뭐 다른 플랫폼,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시장 가서 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쿠팡만 남으면 쿠팡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해도 그 쿠팡 물건밖에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싸고 편한 것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실천이 되게 어렵고 지금 있는 서비스를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다 내지는 잘못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의 구조를 바로 잡아서 그걸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윤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들의 노력만으로 이런 것들을 바꾸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시민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해주시는 거죠? 저희는 시민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가지고 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더 이상 저지를 수 없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과 같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법들을 국회와 정부가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하는 것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우리 많은 시민단체들과 또 시민들이 합심해서 입법을 만들어내면 조금 더 공정한 그런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그럼 자리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이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도입을 했어요. 한국만 도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부와 국회가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 법안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홍쌤의 다짜고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다짜고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